그냥 화면을 보셔도 어떻게 저 볼이 움직이는데 그 안에 들어가서 작업자가 공정을 할 수 있게 했다는 게 말이 됩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질의 시작하겠습니다. 정의당 이은주 의원입니다. 2년간 발생한 7건의 중대재해에 대한 조사보고서와 재발방지 대책을 비교적 성의 있게 제출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간과되고 있는 문제들이 있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그 7건의 사고 중에 회사 측에서 임의 작업으로 발생했다고 보는 재해가 몇 건인지 아시죠? 네. 몇 건이죠? 일단 화면 보시겠습니다. 예, 이게 뭐 제출한 자료니까요.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 고 강보경님의 재해 포함해서 4건입니다. 네. 네, 그 외에 작년에 4월에 굴착기 끼임 사고의 경우는 신호수의 불안정한 행동이 사고 원인 중 하나라고 보고 계시는데 맞죠? 맞습니다. 네, 증인, 특별히 DL그룹 시공에 참가한 전문 건설사나 노동자들이 안전규정이나 직영 관리자의 지시를 준수하지 않는 사람들이다. 그렇게 보십니까? 그렇지는 않죠? 네,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네, 네. 당연히 아닙니다. 이 8명 중에 5명이 예상치 못한 작업이나 행동으로 사망을 했다면 그건 원인이 아니라 결과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왜 반복해서 임의 작업을 발생시키느냐, 그 구조적인 문제를 들여다봐야 된다는 겁니다. 시키지도 않은 일을 했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왜 이 현장에서 시키지도 않은 일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 원인을 찾아야 이런 죽음을 막을 수 있다는 거죠. 가령 고 강보경님 같은 경우 재해 전날 창호를 보수해달라 원청에 요청이 있었어요. 재해 당일에 마루 시공을 한다 하니 창호 작업자들은 유리를 치워달라는 관리자의 요구를 창호 교체로 인식했을 겁니다. 재해 현장에서 나타나는 전형적인 원청과 하청의 소통 실패입니다. 다른 경우도 다 마찬가지예요. 점심시간이라도 일을 해서 업무를 빨리 마칠, 그리고 혼자서라도 양수기를 가동해야 할 이유가 다 있었던 겁니다. 이러한 일들은 작업 승인이 없었을 뿐 다 필요한 작업 맞죠? 현장에서 필요한 작업들이잖아요. 일. 네, 스케줄에는 있었지만은 그러니까 공사에 필요한 작업들을 하신 거잖아요. 필요 없는 작업을 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네. 네,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전문 건설사들이 결국은 최저 입찰 경쟁을 하면서 공사비를 줄여야 작업 일수도 줄이고 그래야 결국은 이익이 남는 구조. 전 불법 재하도급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증인께서는 지금 DL그룹 공사 현장에 불법 재하도급이 없다고 자신하십니까? 제가 보고받은 바로는 저희는 재하도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화면 왜냐면- 보세요. 네. 네, DL 시민대책회의에서 받은 자료예요. 올해 DL이 시공하는 경기도 아파트 현장입니다. 전문 건설사 A가 거푸집 업자에게 금액을 지급한 내역이에요. 불법 재하도급을 했기 때문에 일당이 아니라 물량 단위로 저렇게 기성금을 받는 겁니다. 지금 저 자료가 22년 12월이에요. 지금 현장이고 계속해서 벌어지는 일입니다. 증인, DL이 제시한 대책, 화면 보시면 저희한테 제출한 자료니까요. 기술적, 관리적 조치들 다 중요합니다. 하지만 안전 비용의 고려가 없는 최저가 낙찰제나 다단계 하도급 같은 문제들 개선하지 않으면 DL 측이 임의 작업이라고 임의 작업 때문이라고 지목한 그런 산업 재해들은 계속해서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왠지 아시잖아요. 하청업체도 이익을 남겨야 되니까 결국 빨리 끝내기 위해서 이런 일들이 반복되는 겁니다. 근데 DL의 대책은 이 문제는 간과하고 있었어요. 작업 허가제 운영 강화, 임의 작업자에 대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여기에 이런 조치에 이제 머물러 있었다는 거죠. 이런 구조적 원인들에 대한 조사를 추가적으로 진행하셔야 됩니다. 진행하시겠습니까? 네, 진행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임의 작업을 줄인다면 사실 협력 업체에게는 비용 증가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입찰 단계에서부터 그런 점을 포함해서 근본적인
경영 개선을 하셔야 된다는 문제를 지적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네, 앞으로도 좀 더 챙겨 보겠지만 여기서 제가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한다면 네. 말씀해 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안전에 들어가는 비용을 원청이 DL 측이 충분히 감수해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답변해 주시고요. 네. 방안을 마련하신 걸 저희 의원실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네. 그 임금이나 공기 관련돼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희 입장에서 어떤 프로젝트를 수주할 때 공사 비용이나 공사 기간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각 공정마다 전문성 있는 협력 업체들과 같이 협의를 합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이 실질적인 그 공정에 필요한 공사 비용과 공사 기간을 산출해 주셔야지만이 저희가 그걸 합을 내서 발주처와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제가 감히 여기서 말씀드릴 수 있는 건 대한민국의 어떤 건설회사보다 그 부분에서는 저희가 가장 보수적으로 운영하는 회사라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에 많은 그런 나쁜 경험들 저희가 하면서 저희가 터득한 거지만 수주를 위해서 공사 기간을, 공사 비용을 줄였을 때에는 거기서는 반대급부는 원래 책정돼야만 되는 공사 기간 플러스 더 지연이 되고 또 저희가 최저 금액으로 수주했기 때문에 협력업체 또한 지금 걱정하시는 부분에서 같이 최저가를 오면서 현장에서 공정이 이루어질 때 그분들이 그 가격으로 이루지 못하면서 또 지연이 되고 새로운 업체를 선정했을 때는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비싼 금액으로 공사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가 보수적으로 어느 회사보다 한다고 하는 것의 증명은 그렇게 이름으로 인해서 저희가 업계 최고의 좋은 가장 낮은 부채 비율을 갖고 있고 신용 등급 또한 가장 우수한 건설 회사로서 대한민국에 지금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런 거 하나하나를 보수적으로 하지 않으면 그렇게 달성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또 저희가 사고 이후에 내부적으로 사고 원인에 대해서 조사를 한 바로는 다행스럽게도 그런 공기 관련 또 임금 관련돼서가 직접적인 문제가 되지 않은 걸로는 파악은 했지만 지금 지적해 주신 대로 다시 한번 가서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근데 안전 비용에 관련돼서는 저희가 절대로 깎지 않고 지금 저희가 갖고 있는 구상에 대해서는 심지어는 작년보다 올해가 한 29% 증액을 했고 내년에도 25% 이상을 증액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참고해 주십시오. 앞서 여러 위원님들 말씀이 있었지만 증인과 SPC 그룹이 이 청문회를 대하는 태도에 대한 전 심각함이 있다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증인이 국회에 제출한 게 이게 회사 PR 자료인지 청문회 자료인지 판단을 하셔야 돼요. 한번 화면 보세요. SPL 평택공장, 삼성 샤니공장 중대재해에 대한 SPC의 사고 분석과 재발 방지 대책이 8줄, 9줄이에요. 왜에 대한 질문 자체가 없어요. 원인을 찾아야 무슨 방지 대책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다음 화면 보세요. 작년 SPL 평택 공장 사고예요. 증인 안 갔다 오셨다고 했는데 교반기가 덮개가 열려 있는 상태에서 작업이 이루어졌어요. 이런 작업자 부주의로 일어난 사고 아니죠? 증인. 예, 그렇습니다. 네. 왜 덮개를 열고 작업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 손으로 거기다 반죽까지 확인해 가면서 할 수 없었는지 그거를 분석해야 되지 않습니까? 또 주문량이 많으면 안전수칙이고 방호장치이고 다 무용지물이라는 현장 증언도 있어요. 그렇게 안 하려면 먼저 한꺼번에 배합물을 섞지 않을 정도로 충분히 시간을 고려한 작업 절차를 수립해서 그걸 표준 작업량으로 산정을 해야 돼요. 그리고 덮개를 덮고도 투명창 같은 걸 통해서 배합물을 확인할 수 있어야지 사람이 거기다가 돌아가는데 머리 집어넣고 손 집어넣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런 것들이 먼저 된 후에 그렇게 변화된 공정에 맞도록 인원을 상정해야 되는 겁니다.
인터락이나 방호 장치는 제가 지금 얘기한 근원적 안전이 확보된 이후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런 대책이 전혀 없으니까 이렇게 8줄, 9줄짜리 대책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다음 화면 보세요. 이건 1년도 안 돼서 샤니 제자 발생한 겁니다. 그냥 화면을 보셔도 어떻게 저 볼이 움직이는데 그 안에 들어가서 작업자가 공정을 할 수 있게 했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이런 문제 해결하려면요,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볼 리프트에 이동하는 경로에 노동자가 들어가서 작업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노즐 교체하기 위해서는 아예 볼이 분리돼 있거나 아니면 리프트가 딱 안정적으로 하강된 상태에서만 작업을 해야 돼요. 그게 바로 근원적인 안전 대책입니다. 그런 다음에나 경보장치나 자동장치나 그런 게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근데 SPC가 제출한 대책에는 그런 기초적인 분석 자체가 없어요. 앞으로 경보장치 달 거고 인터락 달 거니까 이제 끝! 다 했어! 이런 식이라는 겁니다. 증인께서 좀 전에 우리 존경하는 김영진 의원님 신문 때 작년에 안전경영위원회 만들고 전사적인 안전진단을 다 마쳤다고 하셨어요. 보세요. 근데 1년도 안 돼서 또 똑같은 종류의 사망사고가 났잖아요. 그건 그 진단이 형식적이었다는 걸 반증하는 겁니다. 왜? 라는 질문이 없어요. SPC의 재조사 보고서에는 이 재조사 처음부터 다시 하고 공정마다 근원적인 안전을 확보하는 그런 절차 수립하세요. 그렇게 하실 겁니까? 예. 좀 말씀해 주신 부분 저희가 그 명심해서 하나하나 그 잘 점검해서 앞으로 그 철저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대에서 약속하신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참고가 필요하면 뒤에 보고서 한번 보세요. 왜? 끊임없이 왜라는 질문이 있어야 원인이 나오는 거고 대책이 나오는 겁니다. 약속하셨으니까 그건 지키시고요. 한 가지 더 확인하겠습니다. 앞서 의원님께서도 얘기했지만 최근 노조 탈퇴 강요 부당노동 행위로 증인을 비롯한 다수의 임직원이 압수수색을 받았습니다. 근데 문제는 책임자들에 대한 회사 차원의 조치가 없었다는 거예요. 특히 사건의 핵심 인물로 구속영장까지 청구된 정모 씨 같은 경우는 불법 인력업체 운영 당사자였어요. 그리고 전산 조작으로 임금 체불까지 주도한 사람인데 그 이후에도 SPC에서 본부장, 전무, 요직을 계속 줬어요. 작년 5월에 중노위에서 부당노동행위 판정받은 임직원들에 대한 처벌도 엄단이 아니라 대단히 경미해요. 30초만 더 주시면. 이따 그러면 다시 추가 하더라도 마무리. 지금 마무리하세요. 네.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중범죄를 저지른 겁니다. 그러면 회사에서도 중징계 등 조치를 취하셔야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아까도 그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검찰 그 조사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조사 결과가 나오면은 거기에 따라서 부당노동행위 판정을 받았잖아요. 그 부분에 대한 조치를 해달라는 겁니다. 저는 그 확실히 보고를 못 받았습니다. 부당노동행위 중징계 받은 것에 대한 조치를 말씀드린 거고요. 노조 탈퇴 공작으로 소수 노조와 조합원들이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원상 회복 차원의 적극적인 조치도 취해 주셔야 합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하여튼 나중에 그 결과 나온 거 보고 저희가 판단을 하겠습니다. 문제가 심각하네요. 진행되는 상황에 대해서 의원실에 계속 보고해 주십시오.